이번 시간은 황원길 조사님의 나극당어록 제22장을 시작하겠습니다. 22장은 제목이 후천시기와 선천원기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후천의 요 시자는 죽음 시자, 시체할 때 시자네요. 죽은 기운, 후천의 죽은 기운 이렇게 표현했네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선천원기죠. 그 후천의 시기는 우리 육체가 가진 한 사람의 남자 입장에 보면은 남자고 여자고 모두 다 후천기로 돼 있거든요. 선천기가 거의 약해서 거의 후천기 정기신이 다 후천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후천기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선천원기, 지금 계속 나극당어록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선천원기잖아요. 예. 선천기. 후천기하고 선천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지금 해나가고 있네요. 연거 후천 습성 그러네요. 단련해서 제거한다는 얘기죠. 연거라는 게. 뭘 제거하죠? 후천의 습성. 식욕, 성욕, 욕망, 권력, 무슨 그런 어떤 자기의 그 개인적인 습성, 기질지성이죠. 좋지 않은 성격이죠. 이제 혼이 가지고 있는 성질들이죠. 주로. 그걸 다 단련해서 제거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반환한다, 되돌아간다는 얘기죠. 어디로? 선천의 성명신기로 되돌아간다. 그러니까 그 후천 습성을 변화시켜서 선천의 성명신기로 돌아가게 한다. 이런 말 같으네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장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국령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장의 핵심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본장은 천명했다. 예, 천명했다는 거죠. 밝게 드러냈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뭐에 대해서요? 선천지기 여라고 하는 건 무엇과 무엇 이렇게 할 때 항상 여자가 들어가요. 더불어. 선천지기와 더불어 후천의 기운에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혔다 이 말이죠. 확신을 가지고.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명 불가견적이다 그랬어요. 이름을 지우는 것도 불가능하다. 형체가 없기 때문에. 또 가히 볼 수도 없다 이 말이죠. 단지 있다. 그럼 이 선천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 말이죠. 후천을 따라서요. 따를 종자네요. 쫓을정, 따를 종. 후천을 따라서 입수해서 착수한다는 거죠. 수단을 부려서 들어간다는 거죠. 후천에 착수하여야 비로소 능히 멱득이라고 하는데 이 찾을 멱자잖아요. 이 득이라고 하는 그게 항상 붙어요. 강조한다고. 후천으로 착수해서 비로소 능히 선천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단지 선천을 알려면, 선천은 이름도 없고 볼 수도 없는다. 들을 수도 없고, 그 세계를 알려면 후천을 통해서 비로소 선천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글주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 허망 그랬거든요. 무릇 보이는 모든 형상들은 다 허망하다. 그 보이는 지금 우리 육안에 보이는 게 다 후천이잖아요. 이 허망한 걸 통해서 이 말이거든요. 다 허망한데 약견재상 그랬어요. 비상이면 그랬거든요. 이 6자가 약견재상 비상 만약에 본다면 모든 상을 본다면 상하님을 본다면 이 6자를 금강경 주석서를 다 찾아봐도 이렇게 마음에 들게 해석하는 게 없어요. 요게 이제 그러면 즉견열애라고 곧바로 열애를 본다고 했는데 선천을 찾을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약견재상비상을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거나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명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시원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해서 만약에 본다면 모든 상을 본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상 아닌 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견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무엇 한다면 이 말이잖아요. 만약에 모든 상에서 후천의 모든 보이는 상을 통해서 상 아닌 걸 본다면 이 말이죠. 그러면 곧 열애를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지에서 말하는 후천으로 착수해서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선천을 찾을 수 있다 하는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선사들이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 이거 지팡이는 보이는 상이잖아요. 근데 그걸 들었을 때 그 상을 통해서 상 아닌 것을 네가 보냐 이 말이죠. 상 아닌 것을 안다면 또 그 유명한 이 대나무 빗자루 쓸다가 향엄 스님인가요? 빗자루 쓸다가 빗자루에 돌을 갖다가 빗자루로 확 치니까 그 돌이 날아가서 대나무에 탁 부딪혔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깨쳤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도 역시 이게 허망한 상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깨쳤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망한 상을 통해서 상 아닌 걸 본 거죠. 선오록은 다 지금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해석을 제가 견지하고 있어요. 지금 요 원리가 이 선도 원리하고도 부합하고요. 그리고 구르지에프도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 오스펜스키가 그 자서전에 보면 길을 가면서 우리가 보는 사물들을 보면서 수행하는 논리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요 개념을 이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천명이라고 하는 뜻은 사실이나 의사를 분명하게 드러내서 밝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명이라는 단어도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은 모든 게 이 단어를 명확하게 이해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모든 것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제가 대만에서 구한 책인데 좀 비싸게 구했죠. 이게 없기 때문에 절판된 책이라. 그 제목이 이 정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낙육당어록 주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막상 이제 사서 보니까 그렇게 크게 이렇게 기대는 안 오는데 이 단어 해석이 그래도 조금 좀 특이한 게 있어서 도움받을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채택을 해서 이 단어 주석을 제가 넣었거든요. 일반적인 용어인데도 그게 조금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한테 또 새로운 관점을 보일 수도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이 정래원이라고 하는 분, 대만의 도사죠, 이분도. 이분이 이제 그 과국령처럼 장지처럼 이분도 그거를 다 해놨어요. 그 이번 장에 그 핵심 내용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이분은 이제 본 거죠. 연단, 단을 단련하는 도.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말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후천지기가 없다면, 이 말이죠. 후천지기가 없다면, 선천지기라고 하는 것은 자연이 스스로 생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후천지기가 강해야 우리 육체가 건강하고 후천의 정기신이 충만하면 할수록 선천지기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더 작용해 주는 거죠. 한마디로 선천지기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건 후천지기, 정기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신이 강하고 튼튼할수록 선천지기를 많이 받아들인다 이 말이겠네요. 그래서
후천지기가 없다고 하면 선천지기는 스스로 우리한테 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많은 사람은 후천지기가 부족하니까 선천지기가 다가오는 거 우리가 느끼기가 더 힘들다, 이런 이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즉 곧 신간의 이로이릅 그랬어요. 요 신간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요 해석을 보면 콩팥 사이에 있는 기혈, 양 콩팥, 두 콩팥 사이에 있는 그 기혈 그 중간이 거기서 이제 한번 호흡하고 한번 흡한다 이 말이죠. 이제 태식 호흡처럼 일호일흡하고 그 일호일흡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바깥으로 온몸으로 흩어지고 또 콩팥으로 다시 거둬들인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입하는 거죠. 일호일흡하면서 그 기운이 출입하는 거죠. 사람도 한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잖아요. 예. 그것처럼 출입하면서 왕래하는데, 그러면서 인원이 안에 쌓인다 이랬어요. 안에 쌓일 온자예요. 인원이라고 하는 건 천지의 기운이에요. 하늘 음양의 기운이 안에 쌓인다 이 말이죠. 대개 콩팥 사이에 기가 동한다 이 말이거든요. 콩팥 사이에 그 기가 모이면 활동을 한다 이 말이죠. 폐주지출 그랬네요. 폐는 주로 나가는 걸 주장한다, 이런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저희 이 말도 지금 명확하게는 와닿진 않는데,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폐가 확장이 되잖아요. 공기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폐가 숨을 들이쉬면 폐가 이제 작용하는 거니까 그때의 신간 콩팥 사이에 있는 기가 동에서 나온다 이 말이죠. 내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마 이제 내쉴 때는 콩팥에서 그 나간 기운을 받아들일 영자잖아요. 받아들여 가지고 그 나갔던 기가 콩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 출입, 한번 나가고 한번 들어오는 출입 왕래한다는 표현을 쓴 거죠. 신간 콩팥 사이에 있는 기혈에서 기혈 자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거기 안에 있는 기가 나가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고 돌아온다 이 말이죠. 한번 나갔다가 기운이 다시 돌아오는데 중황궁 안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중황궁 안으로. 그래서 불론이라고 하는 것은 논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오장육부나 팔다리 지체와 모발과 피부 사이에 무처불원이에요. 운행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콩팥 사이에 있는 기운이 왕성하면 왕성할수록 그 기운이 온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갖다 콩팥 사이에 기운을 불어놨을 때 콩팥 사이에 기운이 있으면 기가 작용하는 걸 느껴서 이 기가 퍼지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이 콩팥 사이에 기가 많아야 되고 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더 활성화되는 거죠. 그게 젊은 사람들이 그게 기능이 잘 작용하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은 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거죠. 피부고 뭐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둘 다 평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요게 이제 그 이번 장에 22장의 핵심 지금 내용이네요. 그래서 연단지도는 이 말이죠. 단을 단련하는 도는 비록 말하지만 뭐라죠? 선천원기가 온양이 돼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지만, 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막걸리 담거나 술을 담글 때 이제 조성되는 건데, 그 선천원기가 이 후천을 가진 이런 육체 안으로 들어오면서 후천과 섞여서 온양이 되면서 이제 단을 단련하는 도가, 연단의 도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 후천에 유형한 기가 아니면 이 말이죠. 지금 원문만 보겠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별견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봄, 얼른 스쳐봄. 선천원기가 나타날 때 순간 나타나기 때문에 언뜻 본다는 거죠. 선천원기를 언뜻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로써 안다는 거죠. 선천과 후천의 그 두 기는 두 가지가, 이기 두 가지가 불가다,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것을 안다는 거죠. 뭐에? 연단하는 도는 선천과 후천 이 기 두 가지가 없으면 불가능함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약경 같은 데도 선천기와 후천기를 얻은 사람은 항상 얼굴이 붉은 술 취한 사람과 같다는 그런 말도 있죠. 예. 그래서 요 이제 주석을 보면 후천의 유형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이 하나의 개념의 그 함의 내포된 뜻은 아주 그 미묘하고 아주 광대한 뜻을 품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뭘 가리키냐면은 선천원기와 더불어 상대하는 후천기라는 거죠. 우리 몸의 전기신 후천기가 바로 선천원기하고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대해서. 그리고 뭘 또 포괄하냐면 호흡하는 공기, 코로 들이쉬는 공기와 더불어 또 호흡하는 공기와 호흡하는 기운이 서로 관련된 그 인체의 각가지 능량이라고 하는 에너지거든요. 에너지가 몸 안에 각가지로 흐르는 거,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 것과 그 호흡기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인체의 능량으로서 각가지 능량으로서 흐른다 이 말이죠. 몸 안에 있는 에너지하고 작용을 해서 후천기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국 의학에서 입장에서 말하는 각가지 종류의 그 오장육부의 기 또는 영위지 기 등과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형체가 유형직이라고 해서 형체가 있다고 하지만 아울러 이것은 확실히 가리키는 게 아니다. 구체적인 형상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한다. 형체나 자치가 있다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을 말하면 형적이 있는 것이 있어서 능히 우리가 감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의 존재에 어떤 종류의 그 자취의 상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감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몸에서 이제 에너지 흐르고 이런 걸 다 기운 느끼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공기 좋은 데 가서 거기 서가지고 입으로 한 모금만 숨을 내뱉고 난 다음에 입으로 한 모금만 딱 품고 그 다음에 그걸 꿀꺽 넘기면 그 다음에 가만히 기다리면 그 입에로 들어간 그 몸 안에 들어간 그 에너지가 몸에서 느껴지잖아요. 네, 이제 그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중국 의학에서 쓰는 말인데 원기를 왕성하게 하는 피와 몸을 호위하는, 보호해주는 그런 기운을 말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 이제 후천지기가 아니면, 후천의 유형한 기가 아니면 선천의 원기를 어떻게 볼질 못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위 이른바 차가연양징기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차가라고 하는 거는, 적가라고 하는 것은 가짜를 빌린다 이 말이거든요. 가짜라고 하는 건 후천기잖아요. 이거를 빌려서 선천원기인 진짜인 진기를 단련해서 기른다는 거죠. 그래서
서유기 같은 데서는 차가수진, 거짓을 빌려서 참을 닦는다는 말이 계속 그 핵심 주제로 나오는 것이 지금 이 유형직이 후천기하고 선천기의 관계를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죠. 비록 분이라고 하는 건 나눈다는 거죠. 가른다. 선천과 후천으로 가른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즉 이것은 체용 관계가 있다. 체는 선천 원기고 용은 후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록 둘로 나누나 오히려 이것은 하나다 이 말이죠. 후천기가 없으면 선천기가 감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자 하나이면서 선천기가 체가 되고 후천기는 용이 된다. 지금 그런 설명이에요. 학술적인. 만약에 없다면 후천에 재질지기가 없다면요. 재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찌꺼기 질이죠. 재질이라고 하는 찌꺼기 제자인데 질이 있는 기. 후천은 뭐가 선천하고는 달라서 뭔가 좀 탁한 기운이 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천에 그 재질한 기운이 없다고 하면 즉 선천일기는 무자의생이죠.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죠. 선천기가 우리 몸에 그냥 막 자기 선천기 의지대로 막 줄 수가 없는 거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후천기 상태에 따라서 선천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매일 받는 거죠. 자기 상태에 따라서. 그 스스로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선천기 자체로는. 또 만약에 선천의 천공일기가 아니면 선천의 천공일기라고 또 이름을 바꿨어요. 똑같은 선천일기로만 계속 쓰면 좀 지루하니까 그 선천기에 그 고집될 테니까 이제 이름을 같은 내용이라도 이름을 자꾸 바꿔요. 그러니까 그거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선천의 천공일기가 아니라면 즉 후천의 그 시체 같은 기운은 대개 속한다. 어디에 속하냐? 환화지구에 속한다 그랬네요. 환화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이 환상과 같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랬네요. 그래서 이 후천 시기는 선천 원기가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그 주재하는 선천 원기가 결여돼요. 후천기는 잠시 존재하나 끝내는 서서히 소멸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화의 도구라는 거죠. 후천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환화의 도구에 속했기 때문에 끝내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결성한다는 것은 태선을 맺어 이루는 것은 부족하다는 거죠. 후천기 가지고는. 그러니까 사람 몸에 있는 전기신 에너지가 막 몸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침이 생기고 이런 게 전부 다 후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들이 다들 대부분이 다 후천기 가지고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선천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고. 그 선천기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 단서가 별로 없어요. 안목 있는 사람이 보면 그게 보이지만 안목이 없는 사람의 눈에서는 전혀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황홍길 선생님의 책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이분의 책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상당히 이게 좀 더 헤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천일기, 요거 지금 이 까맣게 1번이라고 이제 1번 주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구입한 정래원 선생의 이 주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넣어본 거죠. 이렇게 해보니까는, 참고할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선천일기에 대해서 이분은, 이 기가 허무한 가운데로부터, 요 자자는 무엇으로부터잖아요. 허무한 가운데로부터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올 때에 허무한 가운데로부터 올 때에 유형유규 형체도 있고 구멍이 있다 그랬네요. 형체도 있고 구멍이 있다. 우리 인체에 오게 되면 이 선천원기가 허무한 가운데로 오게 되면 그것은 어떤 형이 있고 규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은 단전 아까 콩팥 가운데 있는 그 신간 콩팥 사이에 있는 그 기혈에서 선천기가 오면 거기에 이제 그걸 형체도 있고 구멍도 이제 감질하는 거죠. 단전 기혈을 감질하는 거죠. 거기서 선천기가 발생하니까. 근데 그 선천기가 사라지면 지금 형체 있고 구멍 있는 그 기틀이 작용하는 게 이제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기혈이 또 삭막해지는 거죠. 콩팥 사이에 있는 기혈이 못 느끼는 거죠. 거기서 기가 작용할 때는 강하게 이제 이 정신이 느끼는데 그 기가 이제 사라지면 그 기틀이 이제 멈추는 거죠. 요 기틀 기기라고 하는 말이 이제 또 설명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형체도 없고 구멍도 없게 된다는 거죠. 선천기가 사라지면. 요런 표현들은 이게 해명경에서 나온 표현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네요. 요런 거 간단하게 이게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뭐 공부하는 사람이 다 느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이런 맞아. 그것이 올 때 단전 기혈에서 에너지를 느끼고 그랬는데 기가 또 가벌 사라지면은 못 느끼는 이제 삭막해가지고. 요런 구절을 보고 해명경까지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좀 많이 공부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되죠. 금고라고 하는 데서 말하기를 선천일기를 자체를 허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선천일기 자체를 허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허무한 다음에서 얘기하겠지만 허무한 기가 이제 그 23장에 지금 22장인데 23장은 허무일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허무가 우리가 보면 허하고 무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아니라 그 자체가 전부 우주 중력장이라고 그러네. 통일장이라고 그러죠 보통. 통일장이론에서 우주 전체에 충만한 통일장이죠. 그게 이제 허무라는데 그게 선천일기라는 거죠. 그래서 선천일기를 허무원기라고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선천일기가 운행해서 궁굴르면 몸에서 능이 그 뼈다구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뼈 골수가 다 말라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뼈다구가 골수가 마르지 않게 됨을 가르친다는 거죠. 선천일기가 우리 몸 안에서 운행하면 골수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표현들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두고 자꾸 잊히잖아요 원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기억해 둬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저도 젊었을 때 뭐 많은 저 선도 서적을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뭐 부분적으로 몸으로 느끼지만 그게 제대로 되질 않으니까 선도책을 보면 뭐 여기선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선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뭐 도저히 이게 헷갈려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금선증론에도 제가 번역하면서 그때 써놨지만은 그 무군수의 어느 대목을 읽고 제가 딱 무릎을 쳤어요. 그 대목이 제가 제 내면 세계를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젊었을 때 봤을 때 보이던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그때 그걸 읽었을 때 그하고 부합된다고 이렇게 느껴서 제가 무릎을 딱 치고 이게 음양원리였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가지고 그 당시 한 70여 권 정도의 그 단서책을 가지고 제가 저기 어디죠? 그 함양인가 어디 그 토굴에 가가지고 그 책을 한번 다시 다 뒤다봤죠. 다시 한번 검토를 했죠. 그래서 뭐 공부가 뭐가 된 거는 아니지만 그 복잡한 그 내용들을 그 핵심이 이제 정리가 돼서 이게 핵심이 이런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마음 속에 뭔가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은 게 있어요. 그전엔 봐도 뭐 답답만 했는데 좀 내려놓고 이제 어떤 관점이 생겨가지고 단서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고, 주역이나 조사 어록 같은 거니 뭐니 다 있는 것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오라고 하는 것은 황공길 조사님 자신이죠. 나는 본다 이 말이죠. 제자들을 본다는 거죠. 제자들이 어느 뭐에 대해서 보냐 이 말이죠. 제자들이 선천진일지기에 대해서 이 말이죠. 불능 못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뭐냐면 실제적으로, 실실제제는 강조, 아주 실제적으로 인득진이요. 그 참된 것을 득은 강조잖아요. 알지 못함을, 불가능함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천진일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많은 말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참된 그 뜻을 아는 것이 좀 불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많은 제자가 있어도 어떤 책을 보면 천여 명 이상이 와서 공부를 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했지만 실제 그 정수를 느낀 사람은 한 20명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깊이 공부에 들어간 사람은. 그런 정도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또 그 제자들의 그 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황공길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사실은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선천진일지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체험을 해서 인득했냐? 그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고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기 자신이 젊어서부터 공부를 쭉 해오면서 어떤 체험을 분명히 많이 했을 테니까 그 체험 속에 이 선천진일지기에 관한 내용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방관했지 않았을까, 그 내용을 이해 못, 그런 체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수득족자라고 하는 것은 닦아서 충만한 족한 사람들, 제자들 중에서 그래도 근기가 뛰어나서 선천진일지기에 대해서 이 수득족한 자는 사람은 이 말일 것 같은데요. 요 뒤에 문장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네요. 모두 말미암는다 이 말이죠. 후천색신 이 육체가 나이 들어서 너무 태약하다, 약하다 이 말이죠. 그 후천색신이 태약하다는 건 후천기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아까 후천기를 통해서 선천지기를 언뜻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선천지기를 보려면은 태극이 열려서 무국하고 통해야 선천지기가 작용할 텐데 후천이 기가 약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닦아서 수득족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충분히 한 사람들도 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후천색신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말미암아 없다는 거예요. 봉봉발발한 그 에너지가 봉발하는 기운, 봉발인데 하나씩 더 붙여서 봉방발발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활기찬 그 모양, 에너지가 활활 발발하는 그런 것을 자기 몸에서 못 느낀다는 거죠. 선천기가 작용해서 후천기에 작용할 텐데 후천기가 선천기를 만나서 서로 온양이 되면 몸에서 그냥 봉봉 발발하는 활발한 상태를 느끼는 건데 후천기가 약하기 때문에, 육체가 약해졌기 때문에 봉발하는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통찰해서 볼 수가 없다. 본래 가지고 있는 그 허무한 원기의 그 묘한 모습을 통견할 수가 없다는 거죠. 후천기가 약해서 봉봉발발하는 선천기에 이를 통견해서 본래의 그 허무한 원기의 묘상을 통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이 구절은 다시 점출해냈다는 거죠.
지적을 해서 냈다는 거죠. 저 지점에서. 뭐냐면 후천색신을 양호하는 중요성을, 후천의 육체가 건강해야 되는 그 길러서 보호하는 그 중요성을 지적해 냈다는 거죠. 그래서 취필항에 집착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론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 육체에 집착하면 안 된다. 마음이나 본성에 집착해야지. 이런 이론이 많잖아요. 육체는 썩어질 거다.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는 그것은 비집착, 취필항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이론은,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다만 심성만 닦는다는 것을 이론을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 육체는 등한시하고. 선도는 반드시 후천 육체도 건강해야 선천기를 더 받을 수 있다. 그 논리가 그게 맞잖아요. 지금의 이 말이네요. 제자들에게 다시 후천지기에 대해서 말하겠다 이 말이네요. 후천지기에 대해서 말한다. 참 상대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네요. 부무르 대저, 사람의 몸이, 육체가 소위 건상한 사람은, 건상이라고 그랬네요. 굳세고 원기가 왕성하다. 젊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건상한 사람들은 무비 아님이 없다는 거죠. 이 후천의 기가 충분함이 아님이 없다. 가득한 것이 아니면 충족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후천의 기가, 정기신이 충족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그런 거죠. 활기찬 거죠. 젊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후천 정기신이 충족하다는 거죠.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후천지기는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후천의 기는 어디 있냐, 그 핵심이. 즉 신간에 이로이륵 출입 왕래하는 그 인원이 안에 쌓인 것이 바로 후천지기라는 거죠. 콩팥 사이에 쌓여있는 그 모여있는 그 에너지가 바로 후천기라는 거죠. 요것이 이제 그 해명경에서도 단정 기혈에서 숨쉬는 그것이 후천호흡이라고 그러거든요. 후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후천기라는 거죠. 그래서 요 신간 콩팥 사이에 있는 이 기혈이, 기혈 자체가 숨을 쉰다는 거죠. 한번 내쉬고 한번 들이쉬는 데 따라서 한번 내쉬면 기가 나가고 몸으로 흩어지고, 콩팥에서 들이쉬면 그 자리에서 들이쉬면 다시 다 글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출입 왕래하는 그 인원 에너지죠. 그게 안에 쌓인 것이 바로 후천기다. 이렇게 아주 딱 지적을 해줬네. 이렇게 지적해준 책도 제가 못 봤어요. 해명경에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표현을 봐도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설명해 주신 거죠. 이 기는 곧, 이 후천기는 곧 신간동기다고 그랬어요. 양 콩팥 사이에서 움직이는 기운이다 이 말이죠. 폐가 주재하면 나가고,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 이게 이제 그 신간동기에 있는 기가 이제 나가는 거네요. 그게 그 호하는 거죠. 사람은 코로 들이쉬면 폐가 확장이 됐는데 들이쉬는 건데, 신간동기에 있는 기는 거기서는 그 호하고 내쉬는 거네요. 기운 나오는 거고, 다시 콩팥이 나갔던 기운을 받아들이면 거기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콩팥에 있는 그 신간동기는 또 흡하는 거죠. 나갔던 기가 다시 들어오는 거죠. 사람이 코로 내쉬면 코의 기운이 나가잖아요. 들이쉬면 바깥 공기가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코가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데 기가 나갔다 들었다 하는 것처럼
단정 콩팥 사이에 있는 기 자체도 그렇다는 거죠. 거기 모인 기도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후천기라는 거죠. 요걸 잘 이해하셔야겠네요. 그래서 그 신간 콩팥 사이에 있는 기가 한번 나가고 한번 들어와서 왕한호 가고 돌아오는데 중앙궁 안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죠. 돌아오는 장소가. 그래서 후천에서는 비장과 위장을 말한다. 이 중왕궁이니까 토잖아요. 중왕은 중도 토고 황도 토잖아요. 그 궁안이니까 이제 비장이 되는 거죠. 비장 위장. 그래서 이 심장하고 양 콩팥의 그 이 횡격막 아래죠. 명치 아래뿐이죠. 콩팥이. 중궁이라고 그러죠. 위장 부근 있는. 그게 마니푸라 차쿨라인가요? 예. 그 자리에 이제 기운이 모여지는 거고, 주천할 때도 진의가 거기에 딱 안주, 딱 그 자리에 북성처럼 딱 안주해서 해야 주천이 되잖아요. 그 중앙궁이에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네요. 안으로는 오장육부가 있고, 밖으로는 사지 육체가 있다, 팔다리가 있다 이 말이죠. 무처불은 운행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이죠. 콩팥에서 나오는 후천기가 나가고 들어오면서 온 팔다리로다. 그러니까 그 후천기가 왕성하게 되고 강하게 되면 팔다리, 피부세포, 머리까지,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머리가 안 빠지잖아요. 거기까지 기운이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가 후천기가 약해지니까 사람이 이제 쇠해지고 병나는 거죠. 그래서 무처불중이에요. 가득 채워지지 않는 곳도 없다 이 말이죠. 젊은 사람은. 그래서 이른바 몸과 마음이 둘 다 행복하다 이 말이죠. 평안해지고. 그리고 모발이나 피부도 모두 정령해진다 이 말이죠. 빛이 난다 이 말이죠. 이게 논리가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후천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래서 콩팥 사이의 기혈을 다 얘기를 하는데, 해명경 같은 데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강하게 하고 거기에 기운을 모아야 선천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 하라는 것이지, 그 자체가 완전한 건 아니죠. 우주의 허무한 가운데 있는 선천기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생명의 근원이니까 체가 되고 그러니까요. 설명이 아주 상세해요. 본문만 해도.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황공길 조사님의 이 본문을 위주로 해서 항상 연구를 해야 되고, 이 주석서는 참고만 하셔야 되죠. 설명이나 이런 것은. 그래서 이 나극당 오록도 그 본문을 구하려면 그 구글에 들어가서 제목을 치면 다 다운로드 다 받아요. 원문은. 주석은 이제 자료를 사야 되는데요. 저도 주석이 지금 이 안에 넣은 게 한 5가지가 되거든요. 그 5가지 중국 책, 대만 책 살려면 그 비싸요. 몇십만 원 들어간다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있는 주석을 다 참고해야 제가 더 공부가 되기 때문에 원문만 보고는 또 이해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깊이 들어간 분은 원문만 있어도 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이 선도 용어에 대해서 오랜 세월 공부 안 한 사람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부터도 평생을 했다고 그러지만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돌아본다는 거죠. 후천으로부터 돌아봐서, 후천의 입장에서 돌아봐서 말해본다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폐에서 기가 나가고, 폐에서 출기하고, 콩팥에서는 기를 불러들인다, 납수한다 이 말이죠. 받아들인다. 폐에서는 기가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면, 코로 숨을 쉬면 폐가 확장이 되니까 콩팥에 있는 신간동기, 후천기가 나간다는 거죠.
폐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작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내쉬면은 아마 콩팥에서 나간 길을 다시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콩팥의 기능이 그건가 보죠. 요거 조금 명확하지 않게 좀 덜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론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의 뜻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해서 방법을 찾아내서 자기 몸에다 해봐야죠. 그래서 이 양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칭을 해야 된다. 요 칭이라고 하는 건 저울이죠. 저울이라는 게 무게 달면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게 저울이 고르게 돼야 된다. 뭐냐면 폐출기와 콩팥의 납기가 잘 조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울처럼 다 균형을 잡아야 된다. 골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야 된다. 뭐가 없어야 되냐면 호흡이 길거나 혹은 짧아지는 폐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 그게 그 호흡이 길거나 짧아지는 폐단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코로 들이쉴 때는 폐가 확장이 되고 내쉴 때는 이제 폐가 오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로 들이쉬고 내쉬는 이것이 그 길거나 짧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골라야 된다. 골라져야 된다. 그래야 단전에 있는 그 콩팥 사이에 있는 그 후천기가 작용이 이제 활성화되나 보죠.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이 병이 없어지고 가히 장생불로 할 수 있다 그랬네요. 지금 후천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후천의 입장. 그러나 이제 선천에서 보면 선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말이 쉬운 것 같아도 꼭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게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선천의 입장에서는 이제 금생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곧 이게 천일생수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천일에서 수를 생한다. 천일생수라는 말 많이 쓰는데 천일은 바로 금이죠. 그래야 금생수가 되잖아요. 주석을 보면 요 까만 걸로 한 것은 이번에 구입한 정례원의 주석서를 지금 여기다 인용한 거예요.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금은 머물고 있다 이 말이죠. 어디에? 감수의 가운데에 머물고 있다. 감수라는 게 감캐잖아요. 요 양이 바로 선천의 건금에서 왔다는 거죠. 건곤의 캐에서 건에서 온 금이다 이 말이죠. 고로왈 금수라 그런다. 요 안에 금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캐는 수기 때문에 금수라 그런다. 금생수다. 이것은 선천의 미우지연이 이 말이죠. 이 우라고 하는 건 요동이나 우란한다, 요란스럽다 이 말이죠. 선천에 요란스럽지 않은 연 그랬는데 우라고 하는 뜻이 선천에 요란하지 않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연이죠. 진연 연은 어디에서 생겨나냐면 이팔지문에서 생겨난다 그랬어요. 이팔의 문. 두 개의 여덟 양의 문에서 생겨난다. 두 개의 여덟이니까 팔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양, 진음, 진양, 여덟량, 여덟량이면 한근인데 그 여덟량, 여덟량이 만나는 한근이 될 때 거기서 진연이 생겨난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장소가 허무지굴에서 생산된다 이 말이네요. 이팔의 문 속에 있는 음과 양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 허무지굴 안에 선천의 건금이 생산된다는 거죠. 이렇게 주석을 붙였어요. 그 정래원이라는 분은 자기 생각보다도 자기가 그 해당하는 구절들을 다 이렇게 발췌해서 주석을 넣은 거거든요. 이 3이라고 하는 건 과국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석 붙인 거죠.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금과 수는 오행 가운데에서 두 개의 원소라는 거죠. 수와 목금도 5개 중에서 오행 중에서 2개의 원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오행에는 상생하고 상극하는 뜻이 있다. 하도낙서예요. 그러니까 이 하도낙서의 기본적인 그 배치하고 하도낙서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데 관심이 없던 사람은 전혀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금생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중에 하나의 일종의 상생관계다 이 말이죠. 금생수니까 상생해주는 거잖아요. 생해주는 거니까 상생관계다는 거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그 원소가 운행한다는 뜻이에요. 행은 간다는 것이니까 5가지 원소가 몸 안에서 오장육부, 오장도 전부 오행기운이잖아요. 한의학에서는. 즉 수를 수화목금토 오행을 가리킨다. 이 5가지 수는 천지간의 하늘과 땅의 사이에서 운행하면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동양에서는 우주 전체가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우주관이, 철학관이. 그것이 모든 그 관을 다 성립을 해요. 그래서 중국의 그 오행 논리가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것도 다. 고로 오행이라고 칭한다 이 말이죠.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화육하고 생성하는, 만물을 화육하고 생성시키는 5가지 요소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나라 중국의 전통문화 가운데에서 기본 사유 방식의 하나다 이 말이죠. 광범하게 유교나 묵가, 도교, 법과 병과 의가 모든 그 제가들 사이에서 이 오행의 원리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다 갖다 사용을 하는 거죠. 한대 이후에 이 설이 점점 왕성해져 가지고 다시 장차 오행을 갖다가 온갖 인생살이에 일어나는데 다 배합을 했다는 거죠. 그 사주팔자니 뭐니 다 거기에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성립이 됐냐면 철학과 인체과학과 중국의학과 천문학 등의 각종 과학의 일종의 공용되는 함께 쓰는 철학적인 이치의 언어가 됐다는 거죠. 오행이. 그리고 중국의 모든 것은 다 오행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도 다 남대문, 서대문 뭐 그런 게 다 오행으로 다 배치한 거잖아요. 그 오행에서는 있다 이른바 상생과 상극의 그 2가지 뜻이 있죠. 그 중에 상생관계는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그리고 상극관계는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5장 가운데에서도 폐는 금에 속하고 콩팥은 물에 속하고 비장은 토에 속하고 간은 목에 속하고 심장은 화에 속한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기본 원리인데 이 기본 원리를 모르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저 황홍길 선생님도 선천에서는 금생수라고 하는 오행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상생관계에 그 금생수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금생수를 모르면 그게 처음 본 사람 모르죠.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천일생수다 이랬거든요. 이게 유명한 말들이에요. 다시 이 정래원 선생의 주석을 보면 천일생수에서 수는 색깔이 검잖아요. 그래서 무기의 기운을 얻어서 현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 현이라고 하는 건 거물 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은 게 물이죠. 그런데 이 토는 능히 수를 극하죠. 토극수니까. 그러면 토하고 물이 서로 나누어지게 되면 둘이 되고 합하게 되면 하나가 된다. 그 하나는 황인 토요, 하나는 수인 흙인데 이게 혼합이 되면 현원한 정 엑기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 몸에 있어서는 이량이 자시에서 생하고 말이죠. 자에서 생한다 이 말이네요. 자라고 하는 뜻도 자시도 되지만 회음 부분이 또 자가 되니까 인체에서도요. 원기가 자시에는 원기가 아래로부터 올라간다는 거죠. 위로. 그래가지고 등 척추에 7마디의 그 곁에 이르면 그쪽에 이르면 거기가 이제 그 꼬리뼈에서 한 7마디로 올라가면 거기가 이제 양 콩팥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위에 머리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은 척추 뒤로 해서 11절 꼭지에 이른다 이 말이죠. 11절 부근에 이르면 그게 또 양 콩팥 사이에 한 구멍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7마디 가운데 있는데 그거가 이제 기혈이죠. 콩팥 사이에. 지금 위치를 지금 설명하려고 척추뼈 마디를 센 거네요. 그 기혈 가운데서 원기가 이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잠을 자게 될 때는 야반 자시에 이르면 기수가 양인 것을 가히 증험할 수 있다. 그런 표현이네요. 그것이 바로 이것인데 후천은 즉 반드시 토로부터 금을 생한다 그랬네요. 그리고 금이 또 수를 생한다 그랬어요. 후천은 토로부터 금을 생하고 금은 또 수를 생한다. 요게 굉장히 이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금과 수가 잘 조화돼서 고르게 되면 이 말이죠. 균등하게 되면 고르게 되면 아까 이 토는 이제 비장 위장이라고 그랬고 금은 폐장이라고 그랬고 수는 콩팥이잖아요. 이제 그 세 가지가 이제 지금 작용하는 건데 좀 생생불식하다 이 말이죠. 살리고 살려서 생해주는 게 멈추지 않는다. 고로 반드시 음식을 잘 조절해야 된다. 이제 왜냐하면 토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토는 위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은 음식을 먹으니까 그게 에너지 원이잖아요. 음식이. 그러니까 음식을 잘 조절해야죠. 몸에 나쁜 건 안 먹고 자미를 또 박해야 된다 이 말이죠. 뭐 단거나 뭐 매웠거나 이런 건 말고 단박한 맛을 이제 그걸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언어도 신중히 해야 된다. 막 욕을 하고 나쁜 거 이렇게 그런 말을 쓰면 안 되죠. 나쁜 말, 강한 말을 쓰는 건 또 폐기에 나쁜 기운이 나오는 거니까 그 오장육부에서도 전부 그게 기운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언어도 신중히 사용해야 돼서 이 폐 기운을 잘 길러야 된다는 거죠. 음식을 잘 먹고 조절하는 것은 토고 언어나 조심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기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를 잘 길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는 토 위장을 얘기를 하고 언어 조심은 폐기를 잘 보양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천원기에 도움이 있다는 거죠. 언어를 많이 쓰면
기운이 빠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기 젊은 스님들이나 깨쳐서 얼굴이 좋은 분들이 너무 강의를 많이 하니까 기운이 다 빠져서 쉽게 그냥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게 많이 보여요. 저부터도 이 강의를 많이 하면은 벌써 그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언어를 신중히 해서 많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기운을 상하는 거니까. 그래야 선천원기에 도움이 있게 되는 거고, 소사려라고 하는 건 생각하거나 걱정하는 게 적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나 걱정은 다 비장기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적게 해야 비장기운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후천에 비장기운의 그 습성을 단련해서 기른다는 거죠. 그 생각 많고 걱정 많은 사람은 비장이 나빠지게 돼 있죠. 비장이 나빠지면은 당뇨도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후천의 입장인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음식 조절, 그 다음에 언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생각을 적게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불어 일거일동에서도 사람이 일거일동 하잖아요. 그때도 그 노이를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몸을 힘들게 노동을 하거나 또 전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운동을 안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너무 힘들게 일하게 되면 혼수에 빠지는 걸 또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이것은 자연을 스러움을 본받아 가지고 무가불급해야 된다. 너무 지나치게 하는, 미치지 못하거나 지나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바로 도의 자연스러움이 된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 자연을 유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장, 위장, 토가 왕성해지면 음식 조절하고, 예? 그런 너무 혀의 맛을 그런 나쁜 거, 건강에 나쁜 거 안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장, 비장이 좋아지면, 위장이 좋아지면, 토가 왕성해지면 자연히 금을 생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금기 폐가 왕성해지면 자연히 콩팥에 물을 대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기가 한번 운행하면 비토가 자윤되죠. 토가 수기가 들어가서 토가 물기가 있어야 되지, 토가 바싹 마르면 여름에 햇볕이 너무 쪄서 토가 바싹 말라 다 갈라지는 것처럼 비장이 습해야 되는데, 자윤을 받아서 습해야 되는데 이게 다 말라지기 때문에 다 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청수백하면 가히 광화 빛이 사방에 도달해서 무유위의라고 됐네. 막히는 게 없네. 어기거나 방해되는 것을 있을 수 없다. 그 기가 온몸으로 흘러가는데 막는 게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흘러서 유통이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요 세 가지 지금 나온 것만 일상에서 잘 지켜도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죠. 제자들이 이 말이죠. 욕하고자 한다 이 말이죠. 거두고자 한다면 뭐를요? 선천원기를 중궁에 모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선천원기를 거두어서 중궁 위장 비장 있는 데다가 모아가지고 생생불이하고 화화무궁하는 게 하려고 한다면,
그 선천원기가 지금 중궁에 모아져야 되는 게 이게 굉장한 큰 비밀이거든요. 이게 리부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벗어나서는 뭐냐면은 일출일입하는 호흡, 일출일입하는 호흡이 바로 콩팥 사이에서 어머니 모태속에서 태식하는 것처럼 그 자체에서 한번 숨 내쉬고 들이쉬는 그 호흡이 씩씩기근하는 것, 숨 쉬는 것마다 내쉬고 들이쉬는 것마다 그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네요. 씩씩 숨 쉬는 것마다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떠나서는 안 되죠? 선천원기가 중궁에 모아서 생생부리하고 생화무궁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리고 식식기근이라고 하는 일출일입지 호흡하고 식식기근이라고 하는 것도 그 해명경의 앞선 부분의 이 비밀이에요. 식식기근하는 게 핵심 비밀이죠. 단전 기혈에서 숨쉬고 들이쉬는 것이 위주가 돼야 되죠. 코호흡보다는. 코호흡은 보조가 되고 단전에서 숨쉬는 그것이 위주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뿌리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소주천 공부해서 소주천에서 매번 진양화 태부해가지고 다시 그 원래 곳으로 획이 돌아온다는 거. 이것을 바로 뿌리로 돌아온다고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일간 그 화약을 불과 약을 캐서 다시 중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또한 귀근이 뿌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뿌리로 돌아간다는 뜻도 그냥 많아요. 연어가 태어난 곳에서 광대한 바다로 갔다가 다시 그 태어난 그 뿌리로 돌아가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항상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정충이 아버지에서 나와서 어머니 자궁에 돌아가서 거기서 나왔잖아요. 자궁에서 정충이 커서 애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도 자라면 자기의 정충을 다시 또 여자의 자궁에다가 돌아가는 거죠. 그것도 다 뿌리로 돌아가는 거죠. 만물도 다 생긴 게 나중에는 생주이멸 성주개공해서 다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부음이라고 하는 그 니완조사에서 말하기를, 이 책에서 말하기를, 나는 일찍이 공부를 1년을 행했더니 육맥이 이미 멈추고 기가 다 뿌리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이제 그 글귀를 지금 이 정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단서를 많이 봐서 요 구절에 해당하는 그 유명한 신선의 글을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 주석이 그 괜찮다 해서 제가 이제 구할 마음이 생겼던 것이고, 이 공덕 선생님의 주석은 그분이 현재 살아있는 분이고 이분도 다 살아있는 분인데 셋 다 살아있는 분인데, 공덕 선생의 주석은 자기 경험담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게 또 값어치가 있어요. 지금도 스승으로서 하지만 그게 값어치 있는 내용이고, 과국영 선생은 또 나름대로 글을 아주 매끄럽고 아주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써놔서 그것도 또 그 나름대로, 전 처음에는 그게 별게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지금 주석된 책들로서는 그런 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보다도 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전 그런 정도의 글을 쓸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기 때문에.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선천과 후천의 중이라고, 이 손장로는 항상 그 선천, 후천의 현관일교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석을 붙이신 거죠. 그래서 신과 기가 둘이 서로 융결이 돼 녹아서 하나로 맺어진다는 거죠. 신과 기가. 남자와 여자도 자기 성격, 자기 고집 부리면 서로가 하나가 뭉치질 못하죠. 그 서로 자기 마음에 그걸 녹여서 상대방하고 남편하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로 화합해서 묶는 거죠. 그래서 서로 화합을 해서
떨어지질 않아야 그런 연후에 후천기가 족하고 후천기가 족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천지기가 생하는 게 비로소 스스로 있다는 거죠. 그래야 선천지기가 이제 생겨난다는 게 이제 처음 여기 있다는 거죠. 후천지기가 좋게야 선천지기가 이제 생겨나서 비로소 이제 스스로에게 있게 된다 이 말이네요. 선천지기만 또 생각해서는 안 되죠. 후천지기도 필요한 거죠. 굉장히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절대적인 이 중요 요소네요. 아이고 힘들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